안녕하세요. 서윤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연동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제 이번 시간에 하는 거는 단동하우스, 9번째 강의. 단동하우스. 단동형 하우스. 하우스 가면 좀 없어지죠. 하우스 가면 좀 없어지고, 온실이라고 이야기합시다. 같은 말인데, 이게 참 단어 선정하는 거에 따라서 참 고급적인 게 있고 옛날 같은 형식도 있고 그렇죠. 예, 실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이라 하면 엄청나게 조합이고 환경제약 하면 참 구닥다리 같이 느껴지고 뭐 그런 것처럼. 그러네요. 오늘 단독형 온실에 관해서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 단독형 온실은 이제 제가 지금 환경제어 하는 거는 이제 겨울 작물을 기본적으로 이제 겨울 작물을 이제 예상해 두고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 제어라는 거는 단독형 하우스든지 환경 제어가 정말 어려운 거는 여름에도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겨울 작기를 지내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겨울에 이제 겨울 작기라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이 겨울에 병해가 없이 지나가는 거 얼마나 어떻게 해서 이제 투자 대비 이걸 뽑아야 되느냐 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독형 하우스는 이제 1중 하우스도 있고 1중이라 하면 이제 비닐이 한 겹, 그리고 2중 하우스라 하면 비닐이 2겹이고 이제 3중 하우스라 하면은 비닐 2개에 다겹을 넣거나 또는 3겹의 비닐로 이루어지는 온실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은 1중 하우스 같은 경우 겨울 농사는 안 하죠. 겨울 농사는 안 하고 여름 농사만 하는 상추나 깻잎 이런 데서 보면은 1중 하우스로만 이제 말 그대로 수확 시기를 조금 땡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비닐을 한 겹을 해서. 그리고 이제 2중 하우스를 하면은 1중 하우스보다는 수확량을 좀 더 땡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보고 2중 하우스의 또 특징은 이제 수막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는 거. 3중까지 가면은 난방에 나는 상당히 신경을 쓰겠다. 난방에 상당히 이제 좀 중점을 또 하겠다. 그리고 이 3중을 비닐로 하느냐 또는 다겹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얼마나 이제 난방 쪽에 이제 힘을 실어줄 거냐. 여기서 이제 참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단독형 하우스에서 환경 제어는 어떤 거냐. 지난 시간에 이제 연동 하우스에서 환경 제어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연동 하우스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을 이야기해 드렸고, 지금은 이제 단독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하겠는데, 단독 하우스는 연동 하우스하고는 환경 제어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조금 다른 게 아니고 조금 많이 다릅니다. 많이. 재밌는 거를 이제 이야기해 드리면, 재밌는 거, 연동 하우스의 공기 이동이 공기가 차가우면 가볍죠. 가볍고 따뜻한 공기가 가볍고 그래 이게 위로 뜨는 따뜻한 공기하고 내려오려는 차가운 공기하고 부딪혀서 이제 연동 하우스는 이제 온실이 제어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폭을 얼마나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느냐 또는 정밀하게 못 제어할 것 같으면 측고가 높든지 또는 이제 창 제어 시스템이 좋든지 그러면은 이중 하우스나 이중 비닐을 넣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보완한다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단독형 하우스는 우리가 이제 배울 이제 단독형 하우스는 단독형 하우스 축구를 좀 높이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비닐을 한 개 더 넣읍시다. 안에다가 이렇게 한 겹을 이렇게 더 넣고,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넣고 난 다음에 단독 하우스는 참 재밌는 게 창을 이제 이렇게 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열까요? 창을 여기서 이제 여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창을 열면은 이 창을 이제 이만큼 오픈을 했다. 연동 하우스 이중은 아직 설명 안 되니까 이걸 이만큼 오픈했다고 하면은 이제 바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참 재밌는 현상이 생깁니다.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 차가운 공기가 이래 들어가는데 차가운 공기는 들어가는데 재밌는 거는 이 차가운 공기가 잘 못 들어갑니다. 희한한 게 왜 그러냐면은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겠죠. 압력을 가하는데 웃긴 거는 여기에 따뜻한 공기가 있죠. 벌써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더 있죠. 따뜻한 공기는 무겁습니다. 가볍습니다. 가벼우니까
이 창 높이까지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못 빠져나간다.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고, 결국은 여기 있는 상단은 안 되고, 여기 있는 조금만 이렇게, 조금 나가고, 조금 들어가고, 조금 나가고,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문제는 이 공간이 좁기 때문에 야들도 잘 못 움직입니다. 결국은 단독형 하우스는 이 환기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압력에 의해서 환기된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 압력. 단독 하우스의 환경 제어는 단독형 환경 제어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압력이라는 걸 이해해. 압력. 따뜻한 공기면은 압력이 높죠. 따뜻한 거는 공기가 이제 팽창을 했으니까 이제 압력이 높고, 차가운 공기는 공기가 찼기 때문에 압력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여기를 들어오려고 하면은 이 차가운 공기가 여기 조금밖에 못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차가운 공기가 이 안에서 데파져야지 중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차가운 공기 이쪽으로 들어가면 요만큼밖에 안 나간다는 거. 요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단독형 하우스에서 이제 예인식하고 이제 측창, 3중 측창을 이제 만들 때 요거를 이제 우리 3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중까지 있으면 좋은데, 이제 야를 1중이라고 보고 야를 2중이라고 보자. 야를 3중이라고 봅시다. 3중? 아니, 2중이라고 봅시다. 그냥 2중이라고 보면은 겨울 농사를 할 때 여기 2중에다가 2중 치마를 이렇게 높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온실에 가면은 이제 처마를 이렇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 조금 극단적으로 하면은 배기 창을 요만큼만 열라. 여기서 이제 더 열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공기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야 되냐면은, 차가운 공기가 여기를 통과하려고 하면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재밌는 거는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따뜻한 공기가 이 안에서 이제 팽창을 해 있는 거죠. 팽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는, 공기층을 형성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다 공기층입니다. 공기층. 따뜻한 공기. 따뜻한 공기층입니다. 따뜻한 공기층인데, 이 차가운 공기가 여기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따뜻한 공기가 있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이 차가운 공기가 이 턱을 못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녹새 바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동해에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이 구름이 여기 이 산맥을 못 넘어가잖아요. 비어 있는데도. 왜냐하면 야는 차갑고 무겁다. 차갑고 무겁기 때문에 이 녹새 바람이 이 공기가 이쪽을 못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비가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여기서 이제 비를 다 갖다 뿌리고 보통 이제 넘어가는 그런 현상과 똑같이, 이 차가운 공기도 여기를 넘어가려고 하면은 여기서 결로를 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결로. 옆에서 이제 이 구름층이 여기서 형성이 되니까 여기서 결로를 만들어내서 배출을 시키고 난 다음에 결국은 공기가 따뜻해지고 난 다음에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독하우스는 이런 식으로 창이 다 열려 있지만 공기 순환되는 걸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연동하우스라 하면은 이제 바로 떨어지겠죠, 다이렉트로. 근데 연동하우스는 꺾여서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압력에 의해서, 만약에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단에 이를 창을 내놓았다면은, 창단을 내놨다면 공기가 샥 하고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따뜻한 공기가 위로 빠지면서 압력이 줄어드니까 여기서 들어가겠죠. 근데 보통은 상단이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옆에를 이렇게 뻥 뚫어 놨는 상태에서 이 턱만 하나 있으면은 이 공기를 못 넘어오게 방어할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압력으로 해서 이를 방어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닐하우스를 이제 하면은 여기서 이제 2중하고 3중이 있던데, 이런 식으로 제가 한다는 거.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이 비닐로 하면은 이제 전도가 좀 더 잘 되죠. 전도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요걸 3중으로 이제 만약에 낙엽으로 해놓으면 좀 더 방어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딱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번 할 때, 이제
이중하고 삼중하고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드려요. 요거는 이제 압력에 의해서 이를 움직인다라는 것까지는 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강의 때 해드릴 건 일중 비닐, 이중 비닐, 삼중, 너무 좀 벌어졌네요. 짧게 이중, 삼중. 자, 1중하고 2중하고 3중하고 그렇게 야는 일단 겨울 농사는 안 됩니다. 겨울 농사는 안 되고 그냥 봄 작기나 또는 이제 여름 작기에 나오는 작물을 조금 더 땡길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2중 하우스하고 3중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딸기 농사, 이거 어차피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는 아마 딸기 농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겨울 작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볼 건데, 이제 2중하고 결국은 3중 하우스하고 제일 중요한 건데, 2중 하우스하고 3중 하우스를 제가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다기업 없는 거하고, 다기업 하우스 있는 거하고, 다기업이 없는 거. 요거로 제가 볼 때는 나눌 수 있습니다. 온실의 이제 그 환경 제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요 두 개로 이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기업이 없으면은 이제 온도로 따지면은 이제 다기업을 안 하고 수박이 있다. 그리고 다기업에서 수박이 있다. 요래 있으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야하고 똑같은 거는 다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없다. X에 넣으니까 꼭 곱하기 같네요. 다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수막이 있는 거는 다기업 하에서 수막 없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난방을 이제 이야기할 때는 이 정도 같은 경우는 0도, 저는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게 0도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해요. 이게 좀 수막 물이나 밀린다 한데 0도 기준에서는 온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0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0도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0도까지는 난방이 안 됩니다. 난방이 없어도 됩니다. 난방이 없어도 된다. 난방기가 없어도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영하 10도까지 난방기가 없어도 됩니다. 난방기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하 10도가 되면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는 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영하 10도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딸기 온실에 내린 데서 8도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막 돌리고 난방기 좀 돌리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8도라는 걸 지켜낼 수 있는데, 만약에 영하 15도가 되었다. 영하 15도가 됐으면 야는 거의 뭐 최소한 5도 밑으로, 뭐 심각하면 한 3도 밑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 못 지켜냅니다. 그리고 다기업은 영하 15도까지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 제 경험상으로 영하 한 20도까지 가도 보조 난방기만 좀 잘 돌리면은 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중 하우스, 만약에 다기업이 없는 하우스에서 수막으로만 하는데 영하 20도다. 이거는 뭐 그냥 3도, 4도까지 떨어졌다. 그냥 떨어졌다고 그냥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아무리 이거를 기름을 태우고 난방기를 미친 듯이 돌려도 온실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안 올라가기 때문에 욕심을 안 내시는 게 나아요. 그냥. 그래서 이 두 개 때문에 그 전략이 달라집니다. 전략이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우리가 그 겨울 작기라고 이야기하면은 보통 이제 8월달 지나고 이제 정식을 하죠. 정식을 해서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10월달, 11월, 12월, 그리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 6월까지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제 수확기. 수확기가 이래 들어가는데 제일 추운 날이 언제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기간은 11월 중순부터 온도가 떨어지기 위해서 이제 2월 중순까지 엄청 춥다. 여기 되면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엄청나게 춥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중 온실은
농사가 안 됩니다. 이때는 농사가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이 다겹을 가진 삼중 하우스하고 경쟁을 하면은 절대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야간에 난방기가 많이 돈다는 거는 야간에 건조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했죠. 난방기가 야간에 돌면 돌수록 저번 시간에 설명했나? 하여튼 이거 환경지열을 제가 할 때 그 이야기 해드린 것 같은데 난방기가 안에서 돌면은 난방기가 이 수분을 가지고 위로 뜹니다. 온도 변폭이 생기면서 그 댓글에 제가 달아드렸네 요거를. 어쨌든 난방기가 많이 돌면은 이 제습기를 틀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야간에. 그렇기 때문에 야간 습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병납니다. 병나고 그리고 대포나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가스 피입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는 이중하우스는 그냥 삼중하우스 가는 거에 그냥 뭐 절대 따라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따라가려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안 가시는 게 낫고 그냥 이때는 이중하우스는 안 된다. 여기는 이때 피크를 치는 거는 다겹을 가지고 온 실들이 이때는 결국은 다겹 있는 온실들이 이제 최고 좋은 겁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게 그냥 제일 좋고 실질적으로 해서 이중하우스를 가진 분들은 전략을 10월 초에서 여기서 보면 이중하우스 그리고 2월 초부터 한 여기까지 이중하우스도 실질적으로 4월 말 되면은 이중하우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그늘을 만들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때는 좀 안 좋죠. 그래서 이중하우스는 실질적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 거는 언제냐? 이때 나의 최대치라기보다는 그냥 이때는 이 가성비, 가격대, 시설에 투자했는 비용으로 보나 이럴 때는 좀 비벼볼 만하다. 다른 온실에 비해서 이제 수확을 해볼 만하다. 특히 요때 10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나올 때는 이중하우스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면 시설도 안 들어갔는데 그때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다겹을 가진 하우스들이 이 정식을 일찍 해서 뽑아내면은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화방을 안 건너뛰는 게 괜찮은데 다겹을 가진 온실들이 정식을 일찍 해서 뭐 10월 말이나 또는 11월 중순부터 뽑아내려고 이제 막 하다가 화방을 건너뛰게 되면은 제일 좋아야 되는 11월, 1월, 2월 달에 화방을 건너뛰는 현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다겹을 가진 온실들은 전략을 이때 이제 내가 12월, 1월, 2월 이때 가장 이제 좋을 거니까 이때 뽑아내는 걸로 이제 전략을 뽑으시면 돼요. 이중하우스는 11월, 1월, 2일은 웬만하면 피해 가시는 게 낫고 이때는 추워지면 만약에 이때는 아까 했지만 온도 자체를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식을 해놓고 그냥 하늘에 비나이다 이 방법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추우면 추운 대로 밀려야 되고 그냥 뭐 건조하면 건조한 대로 밀려야 되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중하우스는 그렇기 때문에 이중하우스는 절대 삼중하우스에서 온도나 12월 달에 나오는 11월, 1월, 2월 달에 나오는 수확량을 따라가려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때 따라가려고 하다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영양제 넣고, 뭐 넣고 해도 아무래도 안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인 온도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온도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 야간에 이제 3, 4도가 낮게 이제 시작을 하면은, 3, 4도가 야간에 알겠지만 이쪽은 뭐 이제 다겹 온실 같은 경우는 뭐 야간 온도를 뭐 8도로 놨다는데, 이 다겹이 없는 이 이중하우스가 야간 온도를 뭐 5도나 4도 이렇게 놔버리면은 결국은 하루 종일 올라가는 이 따라갈 수 있는 온도가 결국은 차이가 나버립니다. 한 3, 4도 정도. 3, 4도 정도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적산 온도하고 이런 걸 절대로 못 맞춰내거든요. 못 맞춰내다 보니까 그리고 못 맞춰내면 또 이 온도가 낮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벌들이 22도가 돼야지 이제 벌들이 나와서 수정을 해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중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추운 날이 되면 온도 자체가 못 올라가기 때문에 수정이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다겹이 있는 하우스는 야간 온도 자체를 높게 지냈기 때문에 해가 뜨고도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근처에 농장에 가면은 이중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고소를 올리는 경우가 이제 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죠. 이제 보조 사업이 되는 게 있는데 제가 가면은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항상 충고를 해드립니다. 절대로 그 이중하우스에서 고소를 꼽는 것까지는 좋은데
고소를 꼽았다는 것은 욕심이 나서 이제 고소를 꼽은 거죠. 그래서 수확량을 따라가기 위해서 고소를 꼽은 건데, 고소, 예. 하이베드 고소를 올린 건데, 그 욕심이라는 거를 근처에 이중하우스를 이제 보고 따라가야지, 이중하우스에 고소를 올렸는데, 낙엽을 가진 온실을 베이스로 해서 따라간다 하면은 제가 절대로 말리죠. 야, 그거 그래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고소를 올리면 한 1, 2년 동안은 적응하는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소를 올리면 지열이라는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냐면 땅에서 기르던 가고 고소리 올라가면 배도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열은 아까 했지만 제가 앞에 환경적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해드렸지만, 이 하우스라는 거는 땅으로 붙으면 붙을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하우스에서 높으면 높이 갈수록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에서 베드를 올렸다는 거는, 하우스에서 이렇게 베드를 올렸다는 거는 작물을 이만큼 띄웠잖아요, 위로. 그러면은 내가 이 베드 온도를 평균치로 봤을 때 아무리 안 해도 3도 이상은 날려먹고 있어요. 3도 이상은 옛날에 비해서 3도 이상은 날려먹고 지나가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서는 5도 이상 또 이제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 온도가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 베드의 환경 제어를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중하우스에서 고소를 올리면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절대로 닭엽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배드 온도가 낮을 거니까, 배드 온도가 낮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염두를 해라라고 이제 조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배드 온도를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냥 밀리면 밀리는 대로 갈 거냐,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하우스하고 삼중하우스는 이렇게. 삼중하우스는 어차피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니까, 삼중하우스는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가볼 방론이 있죠. 이제 삼중하우스의 닭엽이 좋다, 안 좋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야기해드리면, 이 삼중하우스의 닭엽은 좋은 점은 일단 난방이 아주 효율적인 거. 이제 나쁜 거는 이제 닭엽이 자체가 이제 소음이다 보니까 이제 결로에 노출이 됩니다. 겨울에 닭엽을 쓰는 하우스는 다 그냥 결로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바깥쪽으로 찬 공기가 들어오고 안에서 따뜻한 공기가 밀려 올라가지고 그 부분이 만나는 데가 닭엽입니다. 닭엽 자체 내에서 결로가 생기게 됩니다. 닭엽 자체 내로. 그렇기 때문에 닭엽이 축축하게 항상 무겁습니다. 겨울에 계속 무겁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습이 가득히 이제 묶여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균들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닭엽이 위로 올라갔을 때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거.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시설비도 많고, 짧게는 5년, 사실은 제가 볼 때 5년에 가는 농자가 없었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 있으면 닭엽을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교체를 하면은 이제 한 동당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된다는 거. 그런 게 이제 조금 단점이죠. 그런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닭엽을 안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제 닭엽이라는 거를 난방 효율로만 봐서 이제 설명할 때는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이제 환경 제어를 이제 강의하면서 이제 3중 제어 파트가 나올 건데, 닭엽이라는 거는 딱히 난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난방 외에도 환기를 하기 위해서 방풍력 역할로도 씁니다. 옆에 측면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옆에 측면에 고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닭엽을 쓰기도 하고, 여름 같은 경우에 그늘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늘,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스크린에 보면 차광막이 있죠. 차광막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차광막이 없으니까 우리는 닭엽으로 차광을 하는, 자동 제어에 들어가면 그 파트가 있습니다. 닭엽을 이용해서 이제 자동 제어해주는 그 파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난방 외에도 이제 차광 역할로 이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옆에 환경 제어에서 겨울에 이제 측면 이제 벽을 만들어 준다는 거, 이런 거에서도 쓰고, 이제 그 외에도 아까 했지만 이제 야간 결로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2중이나 이런 데서 비닐에 결로가 떨어지는데, 그 결로를 3중이 다 먹어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역할로도 쓰고, 하여튼 종류는 많습니다. 그래서
삼중은 딱히 난방하고만 관계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둘 중에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하면 저는 이제 압도적으로 삼중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제가 자동 제어하는 데서는 삼중이 아주 핵심 포인트거든요. 결국은 이 삼중을 뭐 시간에 의해서 열고 닫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삼중 제어가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는지 이제 요 끝나고 난 다음에 이번 강의 때 이야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단동 하우스에서 이중 하고 삼중 하우스가 이제 어떤지, 그리고 단동 하우스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창을 열어서 기본적으로 압력에 의해서 이제 제어한다는 그걸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이제 할 거는 연동형 호실과 단동형 호실의 환경 차이. 이게 보면은 이제 환경 제어 강의하시는 분들도 단동 하우스하고 연동 하우스하고 얼만큼 심도 있게 차이 나는지 잘 이야기는 못 들었을 겁니다. 컨설팅 하는 데나 뭐 이런 환경 제어 교육을 들으셔서. 연동 하우스에서 왜 뭐 여러 가지 작물들, 특화된 작물들이 있고, 단동형 하우스에서 특화된 작물이 있는데, 그 작물들의 특화된 차이가 왜 생기는지, 그거는 환경 제어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번 설명의 연동 하우스에서 환경 제어하고, 지금 설명하는 단동형 하우스에서 환경 제어는 환경 제어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자체가 다르고, 그 자체가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환경이 만들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보면 이제 뭐, 압력과 대류에 의한 창 제어 방법은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해드렸고, 이제 결로가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 단동 하우스하고 연동 하우스가 결로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그 결로가 아침에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뭐 연동 하우스하고 단동 하우스하고 온도 제어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창 제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단동형 하우스에서 이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단동형 하우스에 이제 제어에 들어가기 전에, 단동형 하우스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창을 어떤 식으로 제어하는지에 대해서, 창에 센서가 어떤 센서가 들어가는지, 제가 이제 제작하는 환경 제어 컨트롤 박스는 재밌는 센서가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제어에 들어가는 센서가 다 있고, 재밌는 센서는 이제 복사열 센서하고 피복 센서라는 게 따로 또 들어갑니다. 이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올해 보령 쪽에 이제 출장을 가기 때문에 지금 동영상 올려놓은 거는 전부 다 이제 예약을 해서 다 올라갈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는 건 아마 금요일쯤에 올라갈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그때 출장이 끝나면은 제가 또 보령에 가서 이제 보일러 시공하는 거, 3웨이 밸브하고 이제 인버터 제어해가지고 급수하고 할 때 좀 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동영상을 좀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거 강의하고 중간중간에 화요일이나 목요일, 뭐 주말이나 이쪽에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현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